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GM 폐쇄로 인한 위기를 새만금을 통해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어제 공개된 정부의 개헌안에 예상대로 지방분권이 비중 있게 포함됐습니다. 전북이 꾸준히 제기해온 농업의 가치도 반영됐습니다. 시골 문화원들의 비리와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만 문화원은 정부나 자치단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차 당부했습니다. GM 사태로 맞은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새만금 내부 매립과 개발을 실행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는 8월 설립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공사는 전라북도민들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며 속도감이 있는 내부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 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고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새만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단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다 더 앞당겨서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 침체된 전북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률은 36%, 동서도로의 공정률도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말 새만금 현장을 찾아 내부 개발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예상대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신이 포함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언급된 반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 중앙집권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이 큰 축을 이룹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을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정부의 각종 법령과 예산 통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인력 제한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가 가동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필요성도 자문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의 대폭 이양이 돼야만 지방이 균형 발전할 수 있고 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토대로 한 특성화된 그런 지방을 발전시켜 갈 수 있지 않나. 전라북도가 꾸준히 제기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농업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전라북도와 삼남농정위원회의 건의로 개헌 자문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정읍고창 주민들이 그동안 동학농민혁명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사건이어서 헌법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카드 이용 데이터 등 공공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3만여 명, 연간 1,098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7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2년 연속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주 문화원을 비롯해 문화원들의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문화원과 완주문화원, 임실문화원에서 발간된 책들입니다. 10권의 책이 모두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문화원 사업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출판사 한 곳이 문화원 출간을 수년째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좀 크잖아요. 그 책을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만들고 이제 그동안 계속 그쪽으로 거래를 했죠. 하지만 완주문화원에서 사업을 담당한 직원은 오랜 세월 출판사와 유착과 이명 거래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출판사를 연계해서 매수를 출판 발간 매수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금화시켜서 하는 그런 병폐들이 만연화돼 있고요. 특히 완주문화원은 각종 발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뒤 직원의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운영비로 그거 좀 여비 가는 거 좀 보태주고 식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여기 직원들 수준급지가 별로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시군문화원은 각종 비리와 제멋대로 운영이 드러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지만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문화원을 직접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감사를 나가는 경우는 권한이 없거든요. 지방문화원에 뭔가를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다든가. 세금으로 보조는 받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문화원. 드러난 비리에 대한 시급한 경찰 수사와 함께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성매매의 무방비인 채팅 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건넨 수면제 음료수를 먹고 돈을 빼앗긴 남성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채팅 앱입니다. 27살 남성으로 가정해 채팅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1분도 안 돼 이성에게 대화 요청이 들어오고 한 이용자는 만나자고 제안해 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노출 강도가 높은 사진을 보내 성매매 의사를 떠보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도 가능한 상황인데 관리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앱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꾸며온 일당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25살 이모 씨 등은 지난 4일 이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남성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가루가 든 음료수를 건넸고 남성이 잠들자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쳐 공범들과 달아난 겁니다. 이들은 대전과 경북 안동에서도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 500만 원가량을 더 훔쳤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이 빈번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앱의 특성을 악용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성매매남이 특징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잠을 재워서 그들이 소지한 금품까지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25살 이모 씨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봄을 맞아 약수터와 공원 음수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동서학동 좁은목 약수터 등 지정 약수터 2곳과 공원 음수대 12곳 등 먹는 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자외선 살균 시설 필터 교체 등 현장 시설물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경유차 22만 대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분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가 22만 2천 대로 집계됐다며 총 88억 9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차량과 저공해 유로5,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민평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지세 확산을 모색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도의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군산 GM 사태와 새만금 신속개발 등 전북 현안을 논의하고 익산 북부시장과 완주 3내 딸기 단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체코의 패션 주얼리를 알리는 핸드메이드 드림 전시회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들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서희정 화백 초대전이 군산 장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소현 작가의 개인전 에덴 동산을 꿈꾸다가 오는 30일까지 완주 연석산 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사랑 나눔 자선 콘서트가 오는 18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모레부터 전주 창작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군산대학교는 오늘 산학협력관에서 한국 GM 폐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58주기 추모제향이 오늘 남원 김열사 추모 공연에서 열립니다. 개그맨 이홍렬 씨가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웃음과 긍정의 삶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전주푸드에 대해 홍보할 청년 서포터즈단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3월 14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장수 20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으며 내일 새벽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